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3범죄를 변론하다 보면 무죄를 다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수집해온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적으로 사실관계도 다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도 다 인정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찾아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규범적인 법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내가 뭘 가져왔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맞는데 나 그때 불법 영득 의사로 한 게 아닌데, 요거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무죄다라고 나오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형법전에 절도죄나 횡령죄 편을 찾아서 법전을 펴보시면 그 법 조문에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님, 법에도 없는데 이게 요건이 됩니까? 요건이 된다고 봐요. 대법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참고로 모든 제3범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손괴죄 같은 경우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절도죄하고 횡령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불법 영득 의사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절도죄하고 횡령죄로 크게 나눠서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냐면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것처럼 이렇게 할 의사를 말해요. 진정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것처럼 사용할 의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약간 횡령죄도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구성요건 해석 때문에. 일단 절도죄에서 대법원은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이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할 의사를 말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소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 나누고, 권리자를 소유자 지위에서 배제하려는 의사는 영구적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소유자처럼 그 소유자의 지위를 행사하려는 적극적 의사는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는 본인이 이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 없이 타에 처분하려는 의사, 그것이 바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 영득 의사예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석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절도죄를 기준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영득 의사의 객체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형법 교과서에는 다 나오는데 이론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 이제 제끼고요. 다 필요 없고, 불법 영득 의사의 객체는 물건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물건이 가진 특수한 기능 가치를 말하고, 단순한 사용 가치에 대한 침해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금 통장 있죠, 여러분. 통장, 이렇게 종이로 된 통장. 그 통장을 훔쳐가지고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뺐어요. 그리고 통장을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예금 통장은 거기에 그 잔고가 적혀 있잖아요. 예금액에 대한 증명, 예금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뺐어. 그리고 통장을 다시 갖다 주면 그 10억이라는 증명 기능이 있던 특수한 예금 통장의 기능 가치가 1000만 원만큼 침해된 거죠. 그래서 예금 통장 자체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출된 만큼의 예금 통장의 특수한 기능 가치가 침해됐기 때문에 예금 통장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가 있고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비교하자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는 여러분, 카드에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건 그냥 돈을 빼는 수단에 불과해. 넣었다 뺐다 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훔쳐서 또는 현금카드를 훔쳐서 그 카드에 들었던 돈을 빼고 카드는 다시 갖다 줬다. 그러면 카드 자체에 대한 특수한 기능 가치가 침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는 없고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카드는 무슨 특수한 기능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급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제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해서는 사용절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깐 쓰고 갖다 줄 생각으로 가져온 경우. 잠깐 쓰고 갖다 줄 생각으로 가져온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의 소극적 요소가 없죠.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법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자라는 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예외적인 거고, 원론적으로 잠깐 쓰고 갖다 줄 의사로 가져온 사용절도는 불가벌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용절도도 어느 정도여야지 사용절도도 불법 영득 의사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할 최근 판례인데, 이 A씨가 무슨 피부 마사지 샵에, 스포츠 마사지 샵에 가서
거기서 뭐 일을 보다가 PC, 아무 상관없는 PC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허락 안 받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통화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그 스포츠 마사지 샵 밖에 있는 화단에 있는 화분 위에 그 핸드폰을 놔두고 가요. 이게 과연 단순한 사용 절도인가 아니면 불법영등사 인정되는 절도죄로 처벌될 건가? 이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일시 사용 목적으로 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장시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실제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방치했다거나 이러면 불법영등사 있다라고 봐서 절도죄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왜 그거를 굳이 그 화단 밖에다 놔두느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 핸드폰이 없어지면 여기 안에서 찾지. 건물 밖에 있는 어디에 누가 이걸 놔뒀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이 사람한테 잊어먹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 목적으로 반환했고 실제로 한 시간 만에 돌려줬어도 그대로 돌려줬어도 원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갖다 놓은 거는 그게 바로 불법영등사 있는 거고 처벌된다. 이건 절도죄가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불법영등사는 특히 절도죄하고 횡령죄에서 문제가 되고 그 의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좀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아마 자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한 판례 사건 번호가 나갈 건데 그건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